교총회장으로 살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네. 근데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 원하는, 우리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여러 법안들도 그죠? 발의도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와 더 훨씬 더 또 그죠? 긴밀하게 협의도 가능하고 또 지적도 가능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 제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한 달 만에 또 극적으로 네. 바뀐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진 않았는데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교육 현장의 이런 혼란을 이제 해결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또 당에서 또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소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뭐 내부 총리라는 말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히 꼭 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해야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이 살아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부 총리라고 폄훼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예.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소신을 발언하는 분들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키면서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고,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또 바쁘게 또 열심히 소신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소신파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아이,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국회로 넘어오시기까지는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당시에 그래도 출마 선언하셨을 때 이제 학부모와 제자분들 응원도 많이 받았다고 예, 들었는데 예. 좀 넘어오실 때 고민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이런 건 있었습니다. 교총회장 임기가 3년인데 네. 한 1년 7개월밖에 못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총회장으로서 당신을 뽑았는데 그 교원단체 장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회장으로 살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네. 이 법 하나 제정하는 게 발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 원하는, 우리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여러 법안들도 그죠? 발의도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와 더 훨씬 더 또 그죠? 긴밀하게 협의도 가능하고 또 지적도 가능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부의 그런 또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국회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 제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한 달 만에 또 확 바뀌었어요. 극적으로 네.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 11월 말에서 1월 5일에 사임을 했으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영입 이제 그 과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진 않았는데 이철규 위원장님과 3번을 이제 만났죠. 네. 만났는데 왜 나를 영입하려고 하느냐고 좀. 왜냐면 그 이전에 아무런 인연이 없었거든요. 뭐 이래 아는 관계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단지 그냥 교총회장으로서 그 뭐 명함 한두 번 주고받은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 정도 되니까 많은 그 조사를 하고 또 여론도 네. 살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교육 현장의 이런 혼란을 이제 해결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필요하다. 1. 그리고 2는 평교사로서 그 한국교총이라는 단체에 네. 그 75년 만에 회원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뽑았다는 것은 네네. 너무나 이건 대단한 일이다. 보수 정당에서 정 회장 같은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도전과 용기로 뚫어내는 이 모습은 귀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정리가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은사님이나 이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대체로 다 국회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입문하신 이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참 격동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제 계엄도 있었고 이제 또 대선도 진행이 되고 그 1년 사이에 이제 또 여당에서 또 야당으로 예, 이제 예. 바뀌고 했는데 좀 돌아보셨을 때 그런 소회나 좀 그런 게 어떠신지.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지나진 않았지만 이제 임기에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아쉽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마음이 좀 비통한 마음도 있어요. 음. 우리 정치가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쪽에 이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을 잃지 못하는 예. 누가 더 잘못하느냐를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더 잘못해 주느냐를 가지고 네. 예.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론화시키면서 본인은 잘못을 자연스럽게 감추는 듯한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죠, 그죠? 네. 우리 잘못 지적해도 돼요. 좋아요. 정말 좀 고개 숙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을 시절에 탄핵을 그 헌법에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탄핵을 29번이나 하고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하고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어떤 선거 판단 5개 재판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 네. 예. 1인 독재 정당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치를 한 민주당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큰 계엄이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예요. 네. 책임졌습니다. 민주당 정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란 정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 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있는 그 군부에 있는 몇 실세들이나 이런 분들 몇 분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계엄을 억지로 국민의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끝까지 지금 내란몰이 하면서 특검을 활용해가지고 네. 정치가 상생과 협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정치구나. 왜? 내 권력을 연장하고 내 권력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한 이 마음밖에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네.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이 정권이 갈 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좀 의원님 또 이제 당내에서는 좀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또 이제 꼽히시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금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표적인 친한계다고 말을 하는 데 대한 네. 것을 제가 스스로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언론이나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맞는 거고 굳이 뭐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우리 보수와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론 또 뭐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엘리트 이미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5개 재판 받고 있는데도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라 생각해요. 제가 지켜본 한동훈은요,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특히 그 당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조직부총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같이 할 때 한동훈 전 대표 탄핵 과정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국민이었어요. 우리 대통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이 먼저였다는 그 본인이 쓰신 책의 제목이 네,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을 일주일만 미루자. 아니면 배신자 프레임 씌인다. 근데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탄핵을 대표가 좀 빨리 서둘렀지 않느냐 말을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국민 여론이 일관되게 75대 20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어떤 의원들은 테러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네. 그 사무실에 막 날라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버텨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버텨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템포 빠르게 이제 선택했다고 하죠, 주변에서. 그래서 그때 그 탄핵이 되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그 18명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리겠죠? 네. 위헌정당 해산하겠다는 협박에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당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민주당 의원들 이것때 100명도 채 안 와 있는 그 국회 본회의장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당사와 국회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그 우왕좌왕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은 계엄 해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해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무혈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전 단수까지 이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도 지금 많이 지금 그 사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대혼란 그리고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간밤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게 계엄이 계속 연장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저는 참 방향성도 맞고, 그 소신,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네.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제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특정 짓지 않은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한 대표께서 훨씬 더 좋은 또 평가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또 지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예. 사실 그동안 선거도 겪어보셨는데 좀 의원님께서 국회 생활 돌아보셨을 때 뭐 이제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의원님 스스로 좀 본인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좀 변화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경영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죠? 네. 한 교실 하나의 선생님으로 있다가 네, 13만 교원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지역구에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 네. 과정 참 드라마틱한 그쵸. 참 어찌 보면 그 도전은 참 할 만한 도전이었을지 몰라도 상당히 과연 이게 가능한 도전이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큰 변곡이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교총회장 되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정신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태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우리가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그 가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의 판단의 많은 기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우리 정황이나 우리 입장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제가 틀렸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가치가 일단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 거죠.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어?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한 거 아니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어긴 계엄이거든요. 전시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헌법의 위배고 네,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군을 투입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어긴 거예요. 네, 대통령이 헌법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그 옳고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헌법의 가치, 국민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 국가에 대한 걱정,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앞섰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간 겁니다. 또 당에서도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소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뭐 내부 총질한다는 말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히 꼭 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해야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이 살아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폄훼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예.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소신을 발언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키면서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이나 입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네. 그런 경우는 그게 일상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제가 더 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변한 것 같아요. 의원님 이렇게 변하신 모습이나 아니면 쓴소리, 소신 발언하시는 모습 혹시 집에서도 예. 이제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 예. 응원도 많이 하시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좀 이제 가족으로서 좀 걱정하시는 아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집에서는 좀 요즘 지금 너무 너무 잘 보셨어요. 질문이 네. 너무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나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빠나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네. 남에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뭐 방송이라도 나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옳고 그름에 맞게 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 보면 막 욕이 붙어 있다든지 막 비판이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가족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잘못을 하거나 비판받을 행동을 해서 그런 게 나온다면 뭐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도 공격하고 비하하고 이런 네.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뭐 떳떳하게 소신 있게 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신랑은 참 보면 참 좀 담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걱정, 눈치 뭐 또는 염려 이런 것이 좀 덜한 사람이라고 늘 하더라고요. 네. 항상 이렇게 평소 때 이제 선생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는 항상 좀 네. 긍정적인 반응 또는 좀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든 저든 뭐 누구든지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확실하고 그 가치가 상식과 정의에 기반이 돼 있다면 후회할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황도 워낙 변하고 좀 스트레스나 압박감 같은 것도 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의원님께서 좀 자유시간 주어졌을 때 하시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재밌는 네. 질문이신데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프로야구 같은 거, 롯데자이언츠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네. 그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죠. 근데 요즘 성적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좀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요. 받으시죠. 롯데자이언츠 같은 거는. 왜냐면 저는 그때 프로야구가 개막할 때가 네. 1982년인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우리 그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오비베어스의 그 빨간색 잠바 입는 게 네. 로망이었어요. 아. 그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 그 야구에 대한 기억은 참 어찌 보면 감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산 시민들도 너무 야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도 받아 지금도 저는 야구 경기를 보는 걸 참 좋아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네.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해요. 잘 두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바둑을 뚫 수 있는 상대도 좀 있고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고 교총회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바둑도 시간도 없고 뭐 상황도 안 되죠. 그런데 바둑 TV 같은 걸 보면 네. 그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는 능력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오늘 좀 힘들었잖아요. 막 그 어떤 청문회 끝나고 밤에 막 한 10시, 11시 들어왔는데 자기 전에 잠시 그래도 한번 TV를 눌렀는데 바둑 TV에 제가 좋아하는 뭐 이창호 구단 같은 기사가 나오면 네. 그 자체로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쵸. 이창호 구단 나왔네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했던 기사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사 아닙니까? 이창호 구단 하면. 근데 그분도 뭐 바둑도 잘 두지만 인성도 참 너무나 평가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채널을 돌았을 때 롯데가 이기는 경기가 나오고 이러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래서 이게 취미라든지 이런 게 여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짬나는 시간이 이제 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종교 생활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 있는 교회들을 좀 다니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못 내려갈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네. 그런 종교 활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한 주를 돌아보고 네.
내가 부족했던 점, 내가 잘못했던 점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우리 뭐 기독교용어로 회개라 그러죠. 네네. 반성 이런 것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런 어려운 정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그 뭐 제일 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건 가족이죠. 그쵸. 가족을 보러 가서 제 배우자와 우리 아들, 딸 보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말씀 듣다 급 궁금해진 건데 예. 혹시 혹시 당에서 바둑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좀 가까운 의원님 계실까요? 제가 그래서 바둑 우리 예전에 바둑 동호가 그 동호회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원유철 의원님이 뭐 네. 하셨고 옛날에 그 조은행구단은 또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비례대표로.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바둑 동호회가 거의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음. 정말 좀 우리 국회에서 좀 바둑 잘 두는 분들이 저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네. 다스미신 분들 중에서. 네네. 그래서 사실 또 뭐 어찌 보면 이창호 구단하고 다명계 같은 거 한번 뜨고 싶은 게 그건데 네. 그 국회에서 지금 활성화돼 있다가 조은영 구단께서 아마 그 비례대표 끝나시고 이제 바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이래 바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국회 안에서.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금 그런 걸 하기는 너무 정치가 이번에 탄핵과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과의 이 관계도 참 원만하게 지내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이런 동호회 활동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겠나. 빨리 정치가 좀 좋은 시절이 와서 또 바둑으로 또 함께하는 또 우리 의원들과의 또 교류도 좀 많이 하고 또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바둑계 응원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뽑아주신 우리 부산 친구가 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 또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좀 들을 게 있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과한 목표를 세울 것도 없고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다면 국민들께 그렇게 비판받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다운 선생님, 네. 회장다운 회장, 의원다운 의원, 그 의원다운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정의와 상식 있는 정치인 되기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